스쿨버스 파업과 난민 학생 유입으로 우려가 큰 가운데 뉴욕시 공립학교 가을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청소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지난 주말 한낮에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공원에서 한 아시아계 남성이 지팡이로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주요 범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차량 절도 범죄만 유일하게 급증해 시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스쿨버스 파업과 난민 학생 유입으로 우려가 큰 가운데 뉴욕시 공립학교 가을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데이빗 뱅스 뉴욕시 교육감 등은 브롱스에 위치한 PS 121에서 학생들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데이빗 뱅스 뉴욕시 교육감은 오늘 오전 발표에서 현재 500명이 넘는 교직원들은 여러 교과목을 가르칠 역량이 있지만 청년 보장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주저하고 있다며 따라서 여러 교과목의 재임기간을 통합하여 청년 보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 변화는 난민 자녀 유입으로 인한 교직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뱅스 교육감은 이날 공립학교의 수용 인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난민 자녀뿐만 아니라 홈리스 등 임시 쉘터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쿨버스 노조의 파업이 다음 주에 강행될지의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금요일 오후에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스쿨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장애 학생 2만 5천 명을 포함한 약 8만 명 이상의 스쿨버스 이용 학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편 폭염주의보로 인해 공립학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야외 활동을 제한할 것이며 실내에 냉방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활동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청소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청소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인 YCPT를 이끄는 헤더체 커뮤니티와 유스 코디네이터는 6일 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참가 학생들은 가정상담소의 미션인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26주년 되는 살렘 머치가 10월 6일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매번 저희 YCPT 학생들이 이제 같이 조인해서 목소리도 같이 높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KFSC 갈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참석해서 되게 톡톡히 중요한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저희 KFSC랑 다른 단체들이 함께하는 워크숍이랑 아웃리치 등 통해서 사회운동 연계하고 있고, 최 코디네이터는 YCPT 참가자들은 가정상담소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가정폭력 방지 침묵 행진, 4월에 개최하는 성폭력 인식의 달 집회, 연례 만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 입학 원서 작성, 에세이 등에 대한 지원과 YCPT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진로나 진학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인 학습 능력 발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좀 아이들이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려고 해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가 학생들은 소속감, 타인에 대한 공감성, 팀워크 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최 코디네이터는 확신했습니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뭐 프로테스트 참가하고 사회운동에 연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인식을 하고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알리는데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왜 이 문제가 어떤 면이 잘못됐고 여기에 감춰진 뭐 다면적인 문제는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더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깊이 있는 접근을 원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부터는 좀 여러 가지 학문을 영역을 좀 아우르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YCPT는 9학년부터 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간씩 진행되며 신청 희망자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난 주말 한낮에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공원에서 한 아시아계 남성이 지팡이로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2시 20분경 한 흑인 남성이 46세 아시안 남성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붓고 지팡이로 가격했습니다. 뉴욕시경 증오범죄 태스크포스팀은 CCTV 화면에 찍힌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이 사건을 증오범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남성은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용의자는 걸어서 도주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상태입니다. 뉴욕시 주요 범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차량 절도 범죄만 유일하게 급증해 시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에디 가담스 뉴욕시장은 6일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뉴욕시경,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차량 절도 근절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만여 명이 차량 절도 피해자들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8월 한 달간 뉴욕시 차량 절도 건수는 1,497건으로 전년 동월 1,204건 대비 24.3%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브롱스와 북부 퀸즈에서 차량 절도 사건들이 신고됐습니다. 차량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해 뉴욕시는 NIPD 관할구역에 이동식 차량 번호 판독기가 장착된 전용 순찰자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난 차량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실시간으로 전용 차량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며 순찰차에서 바로 도난당한 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분실 차량 추적이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해당 차량은 연중 무휴 24시간 순찰에 투입이 되며 사전 예방 차원에서 폐차장과 도난 차량이 집중되는 핫스팟 지역도 탐색할 계획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절도된 차량들이 대부분이 기아와 현대자동차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2022년 9월 이후 차량 절도로 체포된 이들의 절반 이상인 51.4%는 18세 미만, 88.4%는 25세 미만인 만큼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 하나은행 USA가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기부 캠페인 Help Us Fight Hunger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하나은행 각 지점에 비치된 푸드 도네이션 박스에 미사용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로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으며 캠페인 종료 시 하나은행은 누적 기부금의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기부해 지역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존 고객의 경우에는 개인 신용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추가로 식료품 또는 기부금이 누적됩니다. 황창엽 행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학자금 탕감 정책의 위헌 판결에 따라 소득에 따른 탕감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나 이 또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빌 캐시디 등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 14명은 소득 기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인 세이브 프로그램의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또 연방 상원뿐만 아니라 연방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똑같은 결의안을 발의,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이 프로그램도 사실상 폐기될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세이브 프로그램에는 이미 400만 명의 학자금 융자자들이 등록을 마쳤으며 이는 340만 명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예측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본격적으로 탕감 정책에 돌입해 약 1,160억 달러를 탕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은 10년간 최대 5,580억 달러가 필요하다며 정부 예측보다 5배 이상의 비용 지출을 우려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상하 양원에서 각각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행정부 조치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하원 의석 분포를 보면 비교적 쉽게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학자금 탕감 정책을 발표했으나 보수 성향 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격 중단됐고 지난 7월 행정명령 성격의 소득 기반 탕감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유죄 인정 협상이 무산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이달 말 추가 기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은 어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달 29일까지 대배심에 헌터 바이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라웨어 연방검사장이기도 한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은 대배심에 요구할 기소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AP통신은 불법 무기 소지 혐의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헌터 바이든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을 얻었지만 이에 대한 소득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6월 탈세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불법으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총기를 소지한 혐의가 드러났으나 연방검찰이 기소유예 플리바겐을 허용, 무혐의 처리하려 했으나 연방판사가 너무 관대한 처사라며 제동을 걸어 결국 유죄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한편 국립문서보관소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 가명으로 헌터 바이든에게 보낸 5,000통 이상의 이메일을 보관된 것으로 드러나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단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시민단체는 어제 콜로라도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대선 투표 용지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노마 앤더슨 전 콜로라도주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원 6명이 소송의 원고로 이름을 올리는 등 공화당 유권자들도 자격 박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어겼기 때문에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트럼프는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을 선동, 의회를 공격하도록 부추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콜로라도에서 트럼프의 출마를 막는 첫 소송이 제기됐지만 이 같은 종류의 소송이 마지막 소송은 아닐 것이라고 밝혀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거의 모든 법학자들이 수정헌법 14조는 2024년 대선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는 급진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선거를 훔치려는 속임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기자회견 등 공개석상에서 두 차례 수십 초간 멍한 상태가 노출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치겠다고 주장,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어제 취재진에게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임기를 완수하겠다며 상원의원 임기를 끝마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코넬의 상원 원내대표 임기는 2024년 말까지이며 상원의원 임기는 2026년까지여서 앞으로 최소 3년 반 동안 정치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최근 두 달 새 2번 기자회견이나 연설 도중 수십 초간 멍한 상태로
상황도 말을 잇지 못했으며 지난달 30일 켄터키주 커밍턴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81세 맥코넬 원내대표의 건강에 우려가 제기됐으며 일부 의료 전문가는 지금 당장 요양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맥코넬 원내대표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요양하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상원 의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주장, 노욕이라는 비판과 안타깝다는 연민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선정 2023년 우수대학 랭킹에서 프린스턴 대학교가 1위를 차지한 반면 하버드 대학은 9위에 그쳤습니다. 포브스가 어제 발표한 2023년 우수대학 랭킹에 따르면 프린스턴 대학은 1인당 학자금 보조금이 4만 7천여 달러, 학자금 빚은 7,216달러, 10년 뒤 중간 연봉은 17만 7,300달러로 미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또 2위는 예일대학으로 학자금 보조금이 5만 8,715달러인 반면 빚은 4,968달러로 5,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고 10년 뒤 중간 연봉은 16만 4천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3위는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4위는 보스턴의 MIT, 5위는 UC 버클리 등으로 캘리포니아 대학이 크게 약진했습니다. 또 6위는 컬럼비아, 7위는 UCLA, 8위는 유펜이며 미 최우수 대학으로 알려진 하버드대는 9위에 그쳤습니다. 이외에도 브라운이 15위, 밴더빌트가 19위, 라이스가 22위, 미시간 앤아버가 23위 등에 올랐고 NIU는 46위, 보스턴 유니버시티는 48위, 러커스는 49위로 조사됐습니다. 포브스는 2020년 대학 순위 발표를 보류한 뒤 2021년부터 저소득층 학생 비율, 대학원생 소득, 졸업생의 급여, 졸업률, 학업, 경력 등을 바탕으로 우수대학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행 수요 회복 덕에 힘입어 올여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어제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 따르면 7, 8월 중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관광과 관련한 소비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연준은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들은 현재가 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평가했다고 언급, 팬데믹에 따른 보복 소비가 경제를 회복시켰고 이제는 그 같은 소비의 효과도 끝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을 제외한 다른 소매 지출은 필수재가 아닌 품목을 중심으로 계속 둔화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소비자들이 저축을 모두 써버렸고 돈을 대출받아서 소비를 유지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7월 신차 판매가 급증한 것은 수요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재고 부족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며 일자리 증가세는 전국적으로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준은 오는 19일과 20일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대폭 늘어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7월 수출액이 2,517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6%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3,16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7%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 무역 적자는 650억 달러로 지난 6월 무역 적자 최종치 637억보다 소폭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역 적자는 지난해 월 평균 793억 달러에 달했던 것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2019년 월 평균 466억 달러보다는 40%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역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팬데믹 전보다는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미국의 소비재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미국이 강점이 있는 관광, 영화 등 서비스 수출이 저조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으로 전주보다 13,000건 줄어들면서 연속 4주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변종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뉴욕주 정부가 공립학교에 자가진단 키트와 고품질 마스크를 공급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주의 세계 18개국 설문조사 결과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응답자의 16%로 18개국 중 꼴찌로 조사됐습니다.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음에 따라서 개인과 기업 파산이 13개월째 증가했으며 특히 기업 파산이 전달보다 17% 늘었고 챕터 11 기업의 파산 보호 신청은 1년 전보다 54% 증가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브루클린의 베드포드 스타이픈슨 지역의 놀이터에서 4발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로 밝혀진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 다스가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건축 중인 조지아주 사바나에 부품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가 구글이 안드로이드 웹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소송 당사자들이 밝혔습니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비용 절감을 위해 건물주들과 임대 계약 조건 변경 협상에 나서고 일부 건물은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늦게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7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6분입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